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안상준입니다. 만나뵙게 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린 디자인 온라인 강의는 먼저 산업의 환경이 영향을 어떻게 미쳐와서 청정 생산과 그리고 환경 경영 그리고 녹색 경영을 거쳐 흘러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1강과 2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환경의 태동과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청정 생산, 환경 경영 그리고 녹색 경영의 내용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 청정 생산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환경 문제가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 배경으로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 인류가 당면한 환경 문제 자체는 18세기부터 시작되는 산업혁명이 점차 19세기에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범지구적인 과제로서 떠오르고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는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사회에서 제기가 되었으며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의 저서인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가 이러한 인식을 촉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침묵의 봄이라는 저서는 그 당시 해충 방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들이 결국은 인류를 재앙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나아가서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문제를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공해에 의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개도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동의 문제로서 삼게 되는 최초의 민간단체가 1968년도에 로마 클럽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모임으로 결성되고 또다시 1972년도에 유엔 인간회의에서 257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면서 그 인간 환경선언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엔의 환경 프로그램인 유넵이 발족되게 되면서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부터 68년 로마 클럽 그리고 72년도 인간 환경 선언까지 매우 빠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지속적인 국제 회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72년 이후부터 국제사회는 매 10년마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리우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면서 의제 20일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제정하면서 COP3, 곧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됐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2년에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2008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12년에는 리오 플러스 21 회의, 곧 1992년 리우 회의가 열린 지 20년이 되는 해에 지금까지의 그 국제 협의에 의한 성과를 되돌아보는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빈곤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와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약 3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패턴에 의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인류는 지속 가능한 수준을 훨씬 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공동의 목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로 상생의 발전과 개발 패턴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업의 매출의 이익과 주가로 대변되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에 대한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경제성과 환경성, 사회성이 동시에 만족할 때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제 21에서 채택한 리우 선언은 환경 경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청정 생산이 이제 최초로 도입되게 되고 유엔 환경 계획인 유넵에서는 청정 생산을 통합 환경 전략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유엔 산업개발기구인 유니도에서는 유넷과 공동으로 94년도부터 유엔 회원국별로 국가청정생산센터 NCPC를 지정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선진국에 있는 청정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 26번째로 NCPC, KNCPC가 되죠,를 가입하게 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으로서 이제 환경 경영이 태동하게 되는데 80년대 다국적 기업들의 태동으로 많은 국제적 환경 문제가 야기되면서 기업에 대한 환경적 압력이 강화하게 됩니다.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는 이를 계기로 자원 활용과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위한 환경 경영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사후 처리 위주의 기술 개발 및 투자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다음 지속 가능 발전 세계 기업가 협의회를 통해서 전략적 환경 경영의 실천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1992년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97년에는 교토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제3차 회의에서 탄소경제 시대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에너지 경영인 ISO 5만일과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환경경영 ISO 14001 그리고 온실가스 관리 경영인 ISO 14065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책임을 제고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인 ISO 26000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의 녹색 경영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클린업 프로덕션 청정 생산이라고 유넵은 공정과 그리고 제품 그리고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자원 생산성 및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환경 전략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품에 대한 설계 그리고 제조 유통을 포함한 수송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단계 그리고 사용된 제품을 폐기하고 다시 재자원화해서 다시 재자원을 통해서 제조하는 설계 단계까지의 이런 반복이 청정생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정생산에 대한 설계로서는 이러한 재자원화하는 설계를 포함해서 최적 공정 설계 그리고 에코 디자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원부자재를 절감하고 에너지에 대한 저소비 그리고 공정에 대한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유통을 포함한 수송 단계에서는 포장의 최소화 그리고 제품이라든가 포장 자체에 대한 경량화를 둘 수가 있게 되고 가장 중요한 사용 단계에서는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저소비 그리고 저오염 발생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 및 재활용 단계에서는 사용된 제품을 재이용하거나 그리고 재활용 또는 재제조하는 방향과 그리고 폐기되는 단계에서도 자연으로 분해되는 성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청정생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생된 환경 피해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지금까지 사후 처리 기술, 곧 엔드 오브 파이프의 개념이 주류를 이뤘다고 하면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청정생산 기술이 되겠습니다. 청정생산 기술은 기존의 사후 처리 기술에서 가졌던 한계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복을 하게 되는데, 기존 사후 처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환경오염 물질인 대표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가 중금속, 유해가스 등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미 발생된 환경오염물을 처리하는 설비 투자로서는 설비 투자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청정생산 기술은 사전 예방에 원천적인 제어를 하고 자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서 사용된 설비 투자비의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청정생산에 의한 청정생산 시스템을 보게 되면 먼저 제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제품 설계를 하고 제품을 실제 제조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 출시하고 이를 시장에서 확산시키고 제품을 폐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측면에서 제품에 대해 필요한 원부자재 그리고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을 수급하는 단계인 서플라이 체인, 곧 공급망에 대한 관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청정생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제품 설계는 자원의 절약과 그리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유해 물질을 감소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고 제품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성과 개선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원을 설계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또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자연으로 분해되도록 설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제품이 쉽게 회수되고 재이용되도록 설계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1강에서 청정생산까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